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우리 5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죠. 자, 먼저 수업 목표를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 주는 지난주 형용사에 이어서 부가어 또는 수식어에 해당되는 부사의 특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사는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종류도 토익에 좀 자주 등장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토익에서 좋아하는 그런 유형의 문제 그리고 또 내용이 있는데 그거를 좀 꼭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출제 유형 분석 부분 이제 점점 더 중요합니다. 토익에 맞춰진 문제를 이제 접하면 접할수록 이 출제 유형 분석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여러분들도 이제 좀 알 거예요. 그래서 출제 유형 분석을 단순히 눈도장 찍으면서 문제를 푸는 거 그 이상으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과제 안내를 미리 좀 할게요. 우리 교재에 33페이지와 34페이지에 해당되는 출제 유형 분석에 있는 문제들을 풀어야 돼요. 근데 풀되 그 옆에 있는 그 박스 오른쪽에 있는 그 해설 부분 있죠? 그거를 좀 똑같이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35페이지에 실전 문제 있죠? 이 실전 문제에 8개의 문제를 풀고 그 8개의 내용을 똑같이 그 해설을 좀 똑같이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똑같이라는 말입니다. 임의대로 자기가 줄이거나 뭐 용어를 바꾸면 안 돼요. 물론 내 수업을 듣고 따로 다른 교재를 참고해서 덧붙이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추가하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어떤 용어를 자기 임의대로 바꾸거나 아니면은 요 해설 부분에 있는 그런 내용을 축약을 해서 정리를 하면 안 돼요. 아셨죠? 그래서 그 두 개 영역에 해당되는 것들 여러분들이 좀 정리해서 손으로 해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타이핑해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편한 방법으로 과제를 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부사의 특징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부사는요, 영어에서 when, where, how, why 등에 해당되는 그런 정보예요. 그래서 영어의 팔품사 중에서 하나에 해당되는데요. 우리 흔히 이제 테크니컬하게 쓰레기통이라고 해요. 근데 쓰레기통이라고 하면 무언가 좀 안 좋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 안 좋은 느낌, 부정적인 그런 뉘앙스에 포커스 두지 말고 쓰레기통이라는 거는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물론 뭐 분리수거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분리를 하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쓰레기통이라고 하면은 일단 다 거기다가 모아서 버리거든요. 그래서 부사는 쓰레기통이라는 거예요. 명사, 형용사, 뭐 전치사 이런 데 들어가기 되게 애매한 것들을 일단 죄다 일단 부사로 보내요. 그래서 그 부사 안에서 나름 기능을 이제 정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부사에 해당되는 게 가장 다양해요. 종류가. 그리고 예외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부사를 한마디로 정의하기 되게 힘들고요. 부사 안에 해당되는 그 개체들이 다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부사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부사 부분이 되게 재미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여러분들이 요즘에 대화하는 거 뭐 캐조아 이런 거 있죠? 맞나? 근데 그 캐라는 것도 일단은 부사로 다 넣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분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부사는 그룹도 크고 규모도 크고 종류도 다양하고 예외도 되게 많고 상당히 변화무쌍한 그런 그룹이라고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부사는 무언가를 수식하거든요. 물론 형용사도 수식어였어요. 근데 형용사 수식하는 대상은 되게 분명해요. 명사죠. 그런데 부사는요. 형용사, 동사, 지들끼리 문장 전체 거의 뭐 명사만 빼고는 다 수식을 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 지들끼리라는 거는 부사가 부사를 수식하는 경우를 내가 이렇게 명칭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 지들끼리는
부사를 수식하는 케이스, 형용사를 수식하는 케이스, 동사를 수식하는 케이스, 그 다음에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케이스. 그런데 이제 수식이라는 말로서 다 일반화했긴 했지만 각각에 해당되는 기능들이 좀 명확합니다. 그래서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형용사의 정도를 나타내거나 아니면 형용사의 어떤 성격을 규명 짓거나, 동사도 동사의 어떤 그런 행위 모습을 좀 더 분명하고 또는 명확하게 그리고 또 강조하는 그런 정도를 나타내는 그런 부사가 사용이 될 수도 있고요. 부사 지들끼리는 아마 강도를 나타낼 때 세냐 약하냐 그 다음에 어느 정도냐 그런 걸 나타낼 때 사용이 되겠고요. 문장 전체라는 것은 보통 이제 우리가 커마와 좀 같이 등장합니다. 한국말로는 커마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커마입니다. 그래서 콤마가 아니고 사실 영어로는 커마 이렇게 발음을 해야 돼요. 그래서 커마와 함께 뒤에 나오는 문장의 어떤 성격을 좀 얘가 결정을 지어요. 되게 어려운 내용인 것 같은데 예문을 보면은 좀 쉽습니다. 그리고 부사는 개체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뭐라고 한마디로 규명짓기 되게 힘들다고 했죠. 그래서 개체가 다양하니까 당연히 위치도 정해진 것보다는 좀 자유로운 편이에요. 근데 여기서 좀 예외적으로 나오는 애들이 이따가 등장할 빈도부사라는 애들인데요. 빈도부사 애들은 여러분 꼭꼭꼭 좀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 문제에서 시험 문제 출제하기 되게 좋은 그런 요소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빈도부사 꼭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부사의 형태입니다. 부사는 보통 여러분 기억하겠지만 ly로 끝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게 ly로 끝나는 게 모두 부사냐라고 하면은 아닙니다. 당연히 아니겠죠? 그 다음에 부사는 무조건 다 ly로 끝나냐? 아니죠. ly로 안 끝나는 부사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다 이제 경향성이라고 하는 텐던시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형용사 뒤에 ly가 붙어서 부사가 된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내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토익에서 자주 함정으로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ly로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부사는 아니다. 그러면 뭐 어떤 걸 조심해야 돼요? 라고 한다면 바로 얘네들이 이제 해당이 되겠죠. friendly, timely, costly, daily, orderly. 자, 얘네들은 우리 교재의 몇 페이지냐면 30페이지에 있는 박스에 있는 애들 갖고 온 거거든요. 이 중에서 뭐 friendly라고 하는 거 여러분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이 friendly만 보더라도 상당히 재밌습니다. 자, friend라고 하는 요 명사와 뒤에 ly가 합쳐져서 얘는 똑같은 ly라더라도 위에 있는 형용사의 ly가 붙은 거랑은 분명히 좀 구별이 되죠. 그래서 friendly는 명사의 ly가 붙어서 얘는 뭐다? 바로 형용사다. 이거 좀 기억해 주세요. 그럼 요 다음에 나오는 애들도 죄다 형용사예요? 라고 묻는다면 맞아요. 얘네들 다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이거 구별해야 돼요. 아셨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치는 어떠냐? 되게 자유로운 편이에요. 상당히 자유롭다. 자, 위치가 자유롭다는 거는 요걸 좀 기억하셔야겠죠. 영어에서 중요한 거는 포지션이라고 했어요. 각 단어마다 문법적인 포지션이 있다. 그래서 여기는 명사 자리, 형용사 자리, 동사 자리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반복적으로 했었는데 부사는 여기 부사 자리야 라고 했을 때 100% 들어맞는 케이스들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부사는 위치가 다른 것들보다도 상당히 자유분방하고요. 하지만 반면에 또 자유분방하지만 항상 예외는 있죠. 위치가 딱 정해져 있는 애들이 몇 개가 있어요. 걔네들 좀 조심해야 되겠죠. 자, 그럼 뭔지 좀 우리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 빈도를 나타내는 부사가 있는데요. 빈도. 의문사로는 how often 얼마나 자주의 대답으로서 제시할 수 있는 부사들입니다. 그래서 위치가 얘네들은 중요해요. 왜냐? 그 위치에 꼭 나와야 하거든요. 그럼 그 위치는 보통 뭐냐? 조디 비디 1앞, 조디 비디 1앞, 조디 비디 1앞. 요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유명한 뭐 재수학원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어쩌다가 나한테까지 들어왔어요. 나는 고등학교 때인가 우리 선생님이 조디 비디 1앞 이거를 계속 외우기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건 바로 요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빈도부사의 위치는 바로 조동사 뒤, 비동사 뒤, 아무것도 없을 때 바로 그때 이제 일반 동사죠. 일반 동사 앞. 조 뒤, 비 뒤, 일 앞. 해서 조 뒤, 비 뒤, 일 앞. 이렇게 이제 외우도록 시킨 거예요. 근데 나 사실 그런 거 좀 되게 안 좋아하는데 그거 대학원 때까지도 계속 기억이 나는 거야. 그래서 나도 우리 학생들한테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학생들도 시험지 딱 받아들면은 조디 비디 일랍 이거 먼저 적고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아 이게 확실히 효과가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선배들처럼 조디 비디 일랍 일단 먼저 시험지에 적어 놓고 문제 풀면은 되게 도움 많이 받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이고 이렇게 다 없어졌을까? 자 그러면 우리 페이지 33페이지에 있는 출제 유형 분석을 좀 보도록 하죠. 자 교재에 있는 거는 이따가 다른 영상에서 그 교재에 있는 내용 뭐 거의 내가 지금 PPT에서 다 정리를 했는데 예문들 좀 봐야 되니까 교재에 대한 건 다른 뭐 영상에서 보도록 하고 이제 출제 유형으로 먼저 바로 들어갈게요. 자 페이지 3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예요. 제목은요. 조동사, 부사, 동사인데요. 자, 이거를 우리는 조동사와 동사 사이라고 좀 볼게요. 조동사와 동사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것. 자, 여러분 조동사와 동사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는 거는 바로 요 조동사와 동사 사이는 아무것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실은. 얘네 둘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유일하게 부사는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왜? 부사는 문법적으로 그 퀄리티가 그 문법적인 그런 뭐라 그러죠? 그 무게가 이렇게 크지가 않아요. 항상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부담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조동사와 동사 사이에 무언가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은 부사 애들이 거기를 이제 커버해 주는 거죠. 그래서 밑에 있는 문제를 좀 볼게요. Passengers should blank fasten their seatbelts during takeoff and landing. 자, should와 fasten이 원래 하나의 세트예요. 조동사 should와 fasten 동사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 유일하게 여러분들 보세요. 뭔가 지금 들어가야 하는 상황을 주고 있어요. 뭐가 들어가야 돼? 라고 하면은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be securely, ly가 붙은 securely. 아셨죠? 요즘 문제를 이렇게 지금 보고 있죠. should와 fasten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바로 securely라고 하는 부사다. 자 그러면은 문장을 조금 구체적으로 분석하도록 하죠.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우리 700점대 말고 이제 350점대 맞춰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한다. 자 여러분 fastened should securely
passengers should securely fasten their seatbelts during takeoff and landing. 자, 정리. 조동사와 동사 사이에 올 수 있는 것은 부사뿐이다. 그리고 fasten이라는 것은 안전벨트를 매다, 무언가를 매다라는 동사고요. Their seatbelts는 목적어로서 지금 사용이 되었죠. 그다음 during takeoff and landing은 하나의 전치사구로서 시간을 나타내요. 그래서 take off는 전치사로서 뭔가 분리를 나타내는 전형적인 애거든요. 그러니까 땅에서 분리되는 거니까 이륙이고요. 랜딩은 땅으로 내려오는 거니까 착륙입니다. 그래서 이 착륙 동안에 라고 하는 전치사구를 지금 형성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의 포인트는 should라는 조동사와 fasten이라는 동사 사이에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부사밖에 없다. 그래서 선택은 securely라는 부사를 해야 된다. 어렵지 않죠?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똑같은 유형인데요. 우리 앞에서 무언가 이제 이 유니트 2에 해당되는 내용만 기억한다면 Moon restaurant is blank. 앞에 비동사 있잖아. 그럼 비동사 있으니까 여기 형용사 써야지. 아싸 이러고 신나게 be temporary 선택해요. 일시적인 temporary. 그럼 이제 이게 뷰가 시야가 좁은 학생이 문법 문제를 푸는 그런 방법이에요. 물론 앞에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나올 거야 라는 내용을 기억한 건 아주 훌륭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조금 더 스코프를 넓게 잡아서 빈칸 앞과 뒤의 정보를 알아야 된다라고 했죠. 빈칸 앞의 정보는 비동사고요. 빈칸 뒤에 있는 정보는 PP입니다. 그래서 소위 비동사 PP 이렇게 돼요. BPP 한마디로 이거는 뭐 수동태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closed는 지금 PP 형태이지만 우리가 형용사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건 나중에 분사 파트에 가서 하도록 할게요. 형용사로도 볼 수 있어요. 그럼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 이미 채워졌는데 그 사이가 빈칸이야.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뭐다? 부사가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자리는요, 여러분, 뭐가 들어갈 수 있다? 부사가 들어갈 수 있다. 정리는요, 비동사와 PP, 과거분사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 사이에 무언가가 들어간다 그러면 그거는 바로 부사가 거기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is temporarily closed. 끝. 문장이 한번 쪼개지겠죠. For renovation. 이어지겠죠. 자, 문장을 조금 분석을 해보면 자, 비동사, 비동사와 형용사 여기 들어가야 돼 라고 하면은 스콥이 되게 좁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200점대, 300점대 친구들이 하고 조금 시야를 넓혀서 빈칸 앞뒤로 가자고 했죠. 앞과 뒤. 자, 요 PP는요, 과거 분사로서 아까 형용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집어넣을 형용사가 이미 여기 있는 거를 알아야 돼.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비동사와 형용사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유일한 거는 부사다. 그래서 temporarly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요, 일시적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일시적인. 그리고 여러분 또 꼭 기억했으면 좋은 게 permanently. 이거는 영구적으로 라는 의미예요. 다음 문항에 나올 거고요. For renovation은 뭐죠? 수리를 위해서. 완전 renovation은 다 개보수하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토익에서 되게 좋아하는 거기도 한데 파트 1 사진에도 많이 나와요. 건물을 뚝딱뚝딱 공사하고 하는 거. renovation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permanently 한 번 더 만날 거예요. Chemical detergents could damage the fabric. blank. 자, 이거는요, 이제 출제 유형 2에 해당되는 새로운 문제 유형인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기억해야 되는 게 주어와 동사와 목적어 하면 일단 끝. 문장의 기본 구조는 끝난 거야. 주어, 동사, 목적어. 기본 구조 끝.
그런데 그 뒤에 유일하게 올 수 있는 건 뭐다? 부가어라고 했죠. 그때 부가어. 앞에 슬라이드에 사실 하나 나왔는데 내용이 조금 이어지지 않아서 일단 개핑 뛰어넘었거든요. 이따가 다시 한번 가도록 할게요. 부가어입니다. 부가어는 있어도 오케이, 없어도 오케이. 있어도 없어도 다 되는 그런 애가 부가어예요.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가 필수 요소였다면 그 뒤에 빈칸이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러니까 꼭 있어야 해, 또는 뭐 있으면 절대 안 돼, 이러면은 아무나 갈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애들 붙이기가 좀 쉬워요. 그런 걸 부가어라고 하는데 걔네들이 부사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걸로 볼게요. Chemical detergents could damage the fabric. 끝. 그럼 뒤에는 뭐다?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게 부가어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부가어는 어떤 성향이 있다? 부가어는 부사적인 애들이 들어갈 수 있다. permanently. 요 ly 붙은 permanently가 부사죠. 의미는 아까 봤죠? 영구적으로. 영구적으로. 자, 그럼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죠. 오케이. 자, chemical detergents. detergents는 쉬운 말로 세제예요, 세제. 그래서 가루로 된 세제 뭐 그런 거. 그래서 세제예요, 세제. 세제는 데미지 할 수도 있어. 데미지는 일단은 마이너스, 안 좋은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죠. 해를 끼치다, 다치게 하다, 손해를 끼치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the fabric이라고 하는 건 목적어로서 섬유예요. 섬유. 그래서 이 chemical detergents, 화학 섬유 세제는, 화학 세제는 그 옷감에 섬유에다가 좀 그 뭐라 그러죠? 손상을 시킬 수 있어. 그것도 permanently, 영구적으로. 자, 내용 정리됐죠? 자, 그럼 넘어갈게요. 마지막 유형인데요. 제목 자체가 뭐예요? 조심해야 할 ly. ly라고 해서 무조건 부사는 아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래 부사와 부사 대 새로운 부사, 이렇게 좀 타이틀을 달게요. 원래 부사라는 건 그 단어가 갖고 있는 고유의 의미의 부사의 적인 의미인데 ly가 붙을 때는 전혀 다른 애들이 이제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교재에서 34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그 기출유형 4번 밑에 보면 필수한 게 있죠. 초록 색깔로 되어 있는 거. 형용사와 부사의 형태가 같으며 ly가 붙었을 때 의미가 달라지는 부사. 다시 말하면 형용사나 부사는 스펠링이 똑같아. 단어 형태가 똑같다는 거예요. 요런 거를 뭐 동음 이의어라고 하기도 하고 다의어, 한 단어에서 여러 의미가 생기는 다의어라고 하기도 해요. 근데 얘는 이제 보통 단어 하나인데 의미는 두 개가 있는 거죠. 근데 의미뿐만이 아니고 기능도 이제 두 개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얘가 여기에 late예요. late. 자, late는 늦은도 있지만 늦은으로서 형용사의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두 번째 늦게라고 하는 부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late라는 단어에서 늦은과 늦게라는 의미 두 개가 다 있어요. 그러면 이 lately는 뭐냐? lately는 이게 바로 늦게다. 그러면 이거는 바로 xing 아니라는 거. 그럼 뭐냐? 완전 새로운 부사, 의미가 달라지는 부사가 된다는 거죠.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서의 ly가 붙은 애, 요 lately는 어떤 의미냐면
ly가 붙은 애는 요거 무슨 의미예요? 우리 교재에도 나왔는데 최근에 그래서 똑같은 단어로 뭐가 제시됐죠? 여러분들 recently라고 하면 이거 최근에라는 의미 분명히 알 거예요. 또 토익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게 바로 hardly이죠. hardly. 이거는 거의 뭐뭐 않다. 그래서 이거는 준 부정어에 해당이 돼요. 준 부정어라는 거는 거의 부정어인데 100%는 아니고 뭐 아니야, 절대 아니야, 뭐 never, not 이런 거랑 좀 다르게 거의 사용하지 않아, 거의 가지 않아, 거의 먹지 않아. 먹기는 먹되 극소량으로만 먹는다는 거겠죠. 그래서 준 부정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토익에 자주 등장하는 게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한번 나왔던 거예요. highly. 와, 이거 정말 많이 등장해요. highly. 이거는 매우 정도를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영어로 very에 해당되는 의미가 똑같아요. 이거 절대로 높게가 아니라는 거. 절대 높게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shortly. 이거 여러분 짧게 아닙니다. 이거는 곧, 이내.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soon이라는 부사 있죠. 이 부사랑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여러분들 일반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에 적용이 되지 않는 애들이기 때문에 헷갈림과 동시에 여러분 헷갈리는 건 토익에서는 출제가 자주 되는 문항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요거 애초에 구별을 좀 잘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34페이지에 필수 암기에 있는 내용도 여러분 꼼꼼하게 외워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번에 숙제 필수 암기 정리하는 거 내고 싶었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오답 노트 하는 그런 방법을 좀 여러분 익혔으면 해서 오답 노트 작성하는 거. 근데 작성하되 여러분들 임의대로 하기보다는 이미 잘 되어 있는, 예쁘게 정리되어 있는 해설을 참고로 해서 작성하는 거를 과제로 냈어요. 그리고 또 과제 얘기가 나와서 이제 한 번 더 여러분 좀 당부하는데요. 요번에 우리 1학년 학생들 과제 참여도나 과제 퀄리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내가 과제로 제시한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을 제출을 할 때가 있어요. 그 과제를 보는 순간 나는 뭘 느끼겠어요? 아, 이 학생이 수업을 제대로 듣지 않은 상태에서 과제방에 올라와 있는 과제만 보고 그냥 드립답을 정리를 해서 냈구나. 어쨌든 과제방에 올라오니까는 과제방에는 등록이 됐다고 체크가 돼요. 그런데 그냥 대충대충 검사하는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인정해 줄 수 있지만 나는 그런 거는 인정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제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는 건 사실 출석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출석을 제대로 인정받으려면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하는 또 내주는 과제를 제대로 하셔야 돼요. 제대로 하려면 당연히 수업을 잘 들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내가 내주는 과제가 간단해 보이긴 하지만 다 어떤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제시한 대로 하지 않으면은 과제가 기능이나 또 가치가 좀 없어집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내가 제시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좀 작성을 해서 정성껏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나의 당부고요. 그리고 이거는 곧 출석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출제 유형까지 정리를 했고요. 다음 동영상에서는 교재에 있는 내용들 다루지 않은 거, 그리고 또 실전 문제 풀이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따가 다시 만날게요.